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내 1호 트램이 될 5-6도선 트램의 현주소를 살펴봅니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착공이 예상됩니다. 고리 2호기가 설계 수명 40년을 다하고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10년 연장을 위한 절차가 시작되면서 찬반 논란이 거셉니다. 배달 음식을 시킨 손님의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불법으로 복제한 뒤 금팔찌 등을 산 배달기사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마스크를 쓸 필요가 없어지면서 색조 화장품 등 화장품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편승한 화장품의 불법 유통 판매도 늘고 있어 화장품 선택과 구매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국내 1호 트램이 될 5-6도선 트램. 그런데 언제 착공이 될지 실제 달리는 모습을 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예산 문제로 궤도에서 이탈할 뻔한 5-6도선 트램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김석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국내 1호 트램이 될 5-6도선 트램. 정부 실증 사업으로 남구에 건설됩니다. 구간은 도시철도 경성 부경대역에서 이기대역이 삼거리까지 1.9km, 정거장 5개소와 차량기지 1개소가 들어섭니다. 사업비는 470억 원, 그러나 설계를 해보니 906억 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부산시는 국비 확보에 나섰지만 실패했고 이후 사업은 표류됐습니다. 그러던 지난 연말 올해 정부 예산에 5-6도선이 포함됐습니다. 착수비로 17억 원이 편성된 겁니다. 타당성 조사를 앞둔 지난달 30일, 국회와 부산, 울산, 경기 부천 등 일부 지자체가 트램 도입 활성화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5-6도선을 조속히 착공해서 실증 사업을 통해 대한민국 트램의 건설, 운영 노하우를 축적해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도시철도법을 적용하다 보니까 예산이 이제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번 토론에서는 트램은 도시철도법을 하지 말고 별도의 그 법을 하나 만들어서 해야 된다. 5-6도선 트램은 타당성 조사 용역을 거쳐 빠르면 내년 상반기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남구도 올해 초 5-6도선 차량기지 건설 대체 주차장을 준공하는 등 조기 도입의 기대감에 불어 있습니다. 남구는 최근 그린 뉴딜 지중화 사업에 선정돼 트램 건설에 필요한 지작물 이설비 등 100억 원의 사업비 절감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는 주민들이 트램 추진에 대해 기대감이 높은 반면 사업 추진이 늦어지다 보니 이러한 내용들을 주민들께 최대한 알려드리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타당성 재조사가 빠른 시간에 마무리되어 트램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현재 국내에서 트램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곳은 10개 도시 24개 노선. 5-6도선 트램의 성패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40년 설계 수명을 다한 고리 2호기가 최근 전원을 내렸습니다. 안전진단 후 2년 뒤 다시 10년 더 가동하겠다는 계획인데 원전 수명 연장을 놓고 논란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지난 8일 밤 10시 고리 2호기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1983년 4월 9일 상업 운전을 시작해 설계 수명 40년을 다한 겁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고리 2호기는 해체될 계획이었지만 윤석열 정부가 친원전으로 방향을 틀면서 잠정 운영 중단에 들어갔습니다. 한수원은 안정성 심사와 설비 개선 등을 진행해 2025년 6월 재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재가동이 이루어질 경우 고리 2호기 수명은 10년이 연장됩니다. 수명 연장에 대한 찬반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위험한 원전을 가까이 하고 있다는 불안. 원전 불안 없이 사람답게 살고 싶다. 살고 싶다. 살고 싶다. 반면 지역 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지금 당장 고리원전
1억이 지금 폐로됐잖아요. 2억이 폐로, 3억이 폐로된다고 해서 그 원전에 있는 핵이 없어지지는 않거든요. 그럼 더 불안한 거죠. 가동을 하면서 관리를 해야 저희들은 더 안전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폐로를 하게 되면 직원들이 다 딴 데로 다 가버리겠죠. 그럼 결국은 우리 지역은 어떻게 되냐면요. 죽음의 도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원전 운영 중단으로 전기 요금이 오르지 않겠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원전이 생산하는 전력은 전체의 25%만 차지하는 데다 고리 2호기는 용량이 작아 전기 요금에 미치는 영향은 적다는 의견입니다. 40년을 썼다는 것은 경제성이 엄청나게 있게끔 다 한 건데 그걸 10년 더 쓰겠다는 자체가 굉장히 심각하고 지금 짓고 있는 신고리 5, 6호기는 140만 킬로와트예요. 65kg짜리 한 명 나가고 140kg가 지금 들어오는데 65만 킬로와트는 미미한 것이죠. 여기에 더해 한수원은 고리 원전 내에 임시 핵 폐기물 저장 시설을 짓겠다고 밝혀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고리 원전을 둘러싼 논란들은 BTV 시사 프로그램 이슈토크 현장 플러스에서 보다 깊이 있게 진단합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배달 음식을 시켰을 때 현장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많은데요. 손님의 신용카드를 건네받은 뒤 결제하는 척하며 카드를 불법 복제해 사용한 배달기사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배달 음식을 든 기사가 엘리베이터에 오릅니다. 잠시 뒤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낸 뒤 한 손에 스마트폰과 겹쳐줍니다. 한 뼘 크기의 불법 카드 복제기입니다. 배달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 손에는 조금 전과 다른 진짜 카드 결제기가 들려 있습니다. 손님이 음식값을 내려 신용카드를 건네면 먼저 결제를 하는 척하며 가짜 단말기로 카드 정보를 복제한 뒤 실제 결제를 다시 한 겁니다. 이렇게 복제한 카드로 금은방에서 300만 원이 넘는 기금속을 샀습니다. 일단 한번 꺼놓고 다시 다른 이거 지금 결제 안 됐거든요. 한 번 더 끊을게요 하면서 복사를 한 거죠. 그 카드로 결제를 300만 원 했다고. 이 범행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20대 배달기사로 범행을 계획한 총책과 수익을 배분한 중간관리책, 직접 배달을 하며 카드를 복제한 전달책 등 모두 13명입니다. 이 복제한 신용카드는 확인된 것만 30장, 피해 금액은 1,700만 원이 넘습니다. 위조 카드로 산 귀금속 등은 되팔아 유흥비와 생활비로 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단말기를 2개를 들고 온다던가 또는 마그네틱 부분으로 결제를 유도하는 경우에는 유의 깊게 살펴보시고 향후에 신용카드 결제 내역을 살펴보는 등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경찰은 범행을 주도한 20대 총책 등 4명을 구속하고 함께 범행에 가담한 9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마스크를 쓸 필요가 없어지면서 색조 화장품 등 화장품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편승한 화장품의 불법 유통 판매도 늘고 있는데요. 화장품 선택과 구매 조금 더 신경 써서 꼼꼼하게 챙겨봐야겠습니다. 김윤정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화장품 판매점. 화장품 샘플을 여러 개 끼워서 파는 일명 샘플 화장품이 진열대에 가득 찼습니다. 샘플용 화장품을 판매하다 적발된 또 다른 화장품 판매점. 판매 이유가 제각각입니다. 없어요. 그냥 지금 조금 있는데 목욕탕 가시는 분들이 조금씩 찾으시니까 그냥 하나씩 갖다 놓고 하는 거지. 택배 포장을 뜯자 품질 보증 확인이 불가능하도록 바코드 등 비표를 제거한 화장품이 배달됐습니다. 아예 2차 포장 없이 화장품을 판매한 통신 판매 업체도 특사경에 적발됐습니다. 이게 이제 잘 나간다 해서 조금 받아가지고 좀 팔았더만은 이게 다들 이렇게 팔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쇄점이 문제, 그러니까 제품이 문제가 아니고. 미생물 한도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화장품을 수입 판매하거나 소비자가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과장 광고한 온라인 판매업체 한 곳도 적발되는 등
최근 4개월간 불법 유통 판매 행위로 특사경에 적발된 업체만 12곳입니다. 부산시 특사경은 관계자를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위반 업체는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소속 의원 4명이 원전 현안 사항에 대한 처리를 위해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방문했습니다. 의원들은 이번 방문에서 지난 3월 시의회 본회의에서 채택된 원전 수명 연장 일방 추진과 건식 저장시설 연구와 반대 촉구 결의문과 원전 안전 정책에 관련한 시의회 요구사항 등을 전달했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부산에 주취해소센터가 문을 엽니다. 부산의료원 응급실 별관에 마련된 주취해소센터는 응급의료가 필요 없는 일반 주취자를 대상으로 운영됩니다. 부산 지역 주취자 신고는 지난 2021년 6만 3천여 건에서 지난해 7만 7천여 건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총선이 이제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에 따라 각 정당은 선거체제에 돌입하면서 벌써부터 선거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부산 지역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부산시당의 목표와 전략을 들어봤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지난 총선 부산 18석 가운데 15석을 차지했던 국민의힘은 오는 22대 총선에서 전체 선거구 승리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지난해 대선과 지방선거 결과에 이어 부산 지역 민심이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있어 유리하다는 판단입니다. 내년 총선 핵심 현안을 묻자 가덕 신공항 조기 개항과 2030 세계 박람회 유치, 원전 핵 폐기물 저장소 문제 등을 꼽았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미래 세대에 대한 정치권의 역할과 부산 발전, 그리고 더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역할론을 부각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집권 여당으로서 엄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서민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가덕도 신공항의 2029년 조기 완공과 2030 부산 S4 유치, 그리고 산업은행 부산 이전 등 21대 총선 부산에서 3석을 얻었던 더불어민주당의 내년 총선 목표는 부산 지역 전체 18석 가운데 절반인 9석입니다. 최근 중장년 중도층의 입당 급증과 윤석열 정부의 외교 참사와 인사 실패 등 잇따른 실정에 대한 비판 여론이 부산까지 확산됐다는 판단입니다. 내년 총선 쟁점이 될 이슈로 고물가와 고금리 등으로 고통받는 서민 경제와 부울경 메가시티 무산, 그리고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 등을 꼽았습니다. 민주당은 다가오는 총선은 대한민국은 물론 부산의 미래가 달린 중요한 선거인 만큼 정책과 겸손한 자세로 시민들에게 다가가겠다고 밝혔습니다. 1번 민주당은 앞으로 1년 동안 9석 확보를 위해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오만과 독재에 맞서 민생을 챙기는 119 민주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부산에서 단 한 번도 국회의원을 배출하지 못한 정의당의 내년 총선 목표는 부산 지역 첫 원내 진입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 노동자와 함께하는 정치로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정책 정당으로 노력하면 부산 시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 쟁점이 될 지역 이슈로는 고리 2호기 폐쇄와 고준위 핵폐기물 임시저장소 법안 저지, 교통체계 전환과 무상 대중교통 등 정책 중심 정치를 예상했습니다. 정의당은 거대 양당의 프레임 정치가 정치 무용론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민생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로 신뢰받는 정당이 되기 위해 역량을 모으겠다는 각오입니다. 정의당은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정책으로 2024년 총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노동, 기후, 돌봄 등 생활 밀착적 공약으로 전국 주도권에 향방이 걸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총선은 현 여소야대 지속과 재편 여부가 걸려있는 만큼 여야의 치열한 접전이 예상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점점 잊혀져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우표인데요. 그렇지만 여전히 우표를 수집하면서 그 문화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표를 즐거움 그 자체, 평생 함께할 친구라고 말합니다. 박인배 기자입니다. 우체국 한편에 마련된 전시회. 독특한 엽서와 우표들이 눈길을 끕니다. 단순한 수집품이 아닌 창작품으로 전국 대회에서 인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우표에서 볼 수 있는 그 시대와 역사에 주목했습니다. 우표 한 장을 통해서 시대를 확인할 수 있고 또 내 분야를 연구를 하고 작품을 만들다 보면 이것이 바로 좋아서 하는 우표 수집이 아닌가. 이러한 과정은 나 혼자만 즐기는 것보다 이웃과 함께 한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극지 우표와 극지 봉투 엽서 수집가에게는 이 취미가 평생의 동반자입니다. 우표를 통해 전 세계의 새롭고 특별한 문화를 경험하는 기회를 갖습니다. 제가 모르는 새로운 지식들을 배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의 다양한 문화와 새로운 정보들을 간접적으로나마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표 수집을 통해서 저희 지식을 늘려가고 또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잊혀져 가고 있는 우표 문화. 하지만 그 문화를 잇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 이슈 등을 담은 기념 우표를 발행해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우표 수집가들의 작품을 알리는 전시회도 우표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정감이 있고 향수를 느끼게 해줄 수 있는 문화의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매월 우표 작품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순간, 인물에 대하여 예전의 추억도 가져보실 수 있는 우표에 담긴 시간과 공간을 기록하는 수집가들. 만나면 즐거운 친구로 함께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저에게 우표는 저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인생의 동반자 같은 존재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평생 저하고 같이 갈 그런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즐거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그 자체, 그 우표는 즐거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HCN 뉴스 박인배입니다. 부산시 교육청과 부산시 부산문화회관이 학생들의 문화공연 관람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시와 문화회관은 마켓을 운영해 공공과 민간의 작품 출품을 유도하고 교육청은 학교가 선택한 작품을 학생들이 관람하도록 지원합니다. 마켓을 통해 선보이는 작품은 전문가 심사를 통해 우수 작품을 선정해 학생들에게 공개합니다. 전국의 주요 소식을 살펴보는 오늘 전국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기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반도체 국가산단 후보지인 용인 남사읍 일대의 부동산 매수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동탄 이신도시까지 호가가 반등하는 등 수혜 지역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감사를 통해 명확한 갑질 행위가 드러난 교장에게 세종시 교육청이 견책이라는 가벼운 징계를 해 논란입니다. 전교조는 솜방망이 징계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달성군 사저로 귀향한 지 1년 만에 팔공산 동화사로 첫 공식 외출을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을 보좌하는 유영하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의 건강이 회복돼 점차 외부 활동을 늘려나갈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4.5 전주울 재선거로 국회에 입성한 진보당 지도부가 전주를 찾았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를 확인했다며 민생 정치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전국 소식입니다. (7,0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동삼동 표청 유물부터 현재의 급속한 발전을 볼 수 있는 아름다운 도시 부산, 인정이 넘치는 활력 있는 사람들이 사는 곳, 아시아의 중심, 나아가 세계의 중심이 될 부산에 세계인들을 초대합니다. 맛과 멋이 어우러진 이곳 부산에서 2030 엑스포가 개최되기를 희망합니다. 새로운 미래를 엽니다. 부산 엑스포 2030, 전 세계를 환영합니다.
세계적인 국제 행사가 우리 부산에서 꼭 열릴 것을 바랍니다. 세계박람회는 우리 부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세계에 알리고 위상을 보여줄 기회가 될 것입니다. 부산 엑스포 2030 전 세계를 환영합니다. 이어서 포토뉴스입니다. 사하구청은 지난 9일 제2청사에서 2023년 사하구 아동참여기구 단원을 대상으로 발대식을 갖고 올해 모집된 3기 아동 4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유니세프 아동 친화 도시인 사하구는 아동의 참여 체계 구축을 위해 2021년부터 아동 참여기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지난 10일 영도구 동삼혁신지구 내 부산 테크노파크 해양물류산업센터에서 한국해양대학교 등 해양수산연구기관 8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희창물산 등 해양신산업기업 9곳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강서구 가덕도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5일 가덕도동 외양포 경로당을 방문해 찾아가는 임의용 서비스와 치매 조기 검진, 그리고 복지 관련 상담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한국미용문화봉사회와 국제보건미용 전문가연합회의 재능기부로 진행됐습니다. 원불교 사상교당은 지난 6일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3kg 김치 10박스를 덕포 1동과 괴법동에 각각 기탁했습니다. 원불교 사상교당은 원불교 대각 개교절을 맞아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후원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사상구 주례이동 통장협의회는 지난 7일 대한적십자사 부산회관에서 사랑의 제빵 봉사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회원들은 모든 제빵 과정에 참여해 직접 만든 빵 150여 개를 관내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전달했습니다. 부산시 남구청은 지난 7일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아동학대 예방 홍보 캠페인을 남구청 잔디광장에서 개최했습니다. 남구 문현사동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는 지난 4월 7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독거노인 어르신의 보금자리를 찾아 사랑의 고치기 봉사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수영구 광안일동 행정복지센터는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에 대한 주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유치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동행정복지센터 입구에 유치 응원을 위한 포토존을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 수영구청은 지난 8일 수영구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수영구의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과 시행 과정에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고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제18기 수영구 청소년 참여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